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술을 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술의 주 원료가 쌀과 같은 곡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제 때부터 다루왕이 금주령을 선포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전략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량 사정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술이 싫어서 금주령을 내린 경우도 있는데 바로 조선 영조입니다. 영조의 경우는 제사상에도 술 대신 차를 올리도록 하여 술을 좋아하는 무신하들의 원성이 잦아했지만 너무 무서워서인지 몰래 먹을지언정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했다고 하는군요.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박정희 정권 당시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문식 장려와 함께 1961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순수한 쌀을 술의 원료로 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1965년부터는 모든 알곡으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는 막걸리 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술의 주 원료가 곡물이 아니라 포도나 사과와 같은 과일이기에 금주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미국에서 강력한 금주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배경과 이후 전개 과정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술에 대해 아주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1770년대 이후 술은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하며 1800년대에 들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생산되는 옥수수를 위스키로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1820년대 위스키의 가격은 차나 커피, 우유보다 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위스키 소비는 폭증하였고 전국적으로 정유소 수도 5배 이상 증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인 여행자였던 프레데릭 마야슨 저서인 A Diary in America에서 미국인들은 술 한 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사회 문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1826년 보스턴에서는 미국 금주협회가 결성되었고 술과의 전쟁이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감리교를 중심으로 금주운동이 활성화되었고 1851년에는 메인주가 미국 최초로 금주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으로 잠깐 주춤하였다가 1878년 기독교 여성금주회가 발족하면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인 회원이 캐리 네이션입니다. 그녀는 첫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보내고 술에 대하여 강한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1899년 6월 5일 금주운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그녀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을 예수의 불독으로 자칭하며 술집을 폐쇄하기 위해 직접 도끼질을 하였고 30번이나 체포되기도 했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여성들의 큰 지지를 받아 기독교 여성 금주회 회원들은 그녀와 함께 도끼질에 동참하였습니다. 1881년 캔사스주는 미국 최초로 금주법을 주 헌법에까지 삽입시켰고 이후 남부의 주들이 하나 둘씩 금주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된 금주운동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독일 유보트의 공격으로 미국 상선이 침몰되자 미국은 1917년 4월 6일 본격 참전을 선언하고 4월 10일 식량 통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곡물 전용을 제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키 등 정유주의 제조를 중단시키고 맥주 도수도 2.7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대한 정원심이 독일계 이민자들의 맥주 양조업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 아예 금지시키려는 분위기도 일었습니다. 또 한편 때마침 여성의 참정권이 확립되면서 여성의 표를 얻기 위해 금주령에 대한 입법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17년 8월 1일 미국 하원의원 볼스테드는 전국 금주법을 발의하였고 상하원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공화당 중심의 양원에서 다시 통과되면서 윌슨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통상 파리자의 이름을 따서 볼스테드 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냥 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수정헌법 제18조로 못박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8조는 1917년 12월 18일에 의회를 통과했고
1920년 1월 16일에 당시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36조의批준이 완료되어 헌법 수정 조항이 이 길인 1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수정헌법 18조와 볼스테드법에 의해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주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이미 주류 산업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안호이즈 부시를 비롯해 여러 업체들이 전국적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합법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주법은 주류 산업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법적 기업가들의 손에서 빼앗아 엉뚱한 차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금주법 시대는 갱들의 시대였습니다. 갱들은 금주법이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급격한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금주법 덕분이었습니다. 영화 대부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계 마피아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탈리아계 갱들은 원래는 아일랜드계나 유태계에 비해 뒤처져 있었는데 그들이 대거 주류 밀매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시카고를 거점으로 했던 알카포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장은 치안도 치안이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치아 경제와 검은 돈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1927년 알카포네의 한 해 총수입은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성기 시절 시카고는 사실상 알카포네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경찰, 언론인 등 그에게 매수당하지 않은 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술 먹는 사회가 만든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자 만든 금주법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었고 이 금주법도 1933년 12월 5일 마침내 폐지되면서 유례가 없던 금주시대는 미국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금주법 폐지는 뉴딜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양조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공황이 몰아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서둘러 금주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주법의 폐지로 루즈벨트는 금주법에 반대하던 도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맥주와 포도주 등에 보고한 추세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게 되어 뉴딜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